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벽이고요. 최근에 제가 계속 새벽 늦게 올리죠.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증시를 좀 확인하고 장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늦고 있습니다.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그 대체 치료제가 첫 치료제로 등록이 됐습니다. 미 FDA에. 이것에 따라서 좀 판도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치료제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들과 그리고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저는 렘데시비르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5명입니다.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이게 막 극악의 악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대선까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자, 미 대선 TV 공개 토론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이제 오전부터 좀 봤는데요. 점심시간까지 해서 좀 밀린 걸 봤습니다. 딱히 이슈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가 바뀐 게 굉장히 재밌었죠. 이제 대선 막바지 레이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주가 요동칠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거예요. 누가 앞서니, 누가 앞서니. 특히 경합주. 미국은 독특한 선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독식하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합주가 아니고요. 남부 경합주가 아니고 경합주에서 얼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 이제 10월 21일 기준으로 트럼프가 조금 추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바이든 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긍정 섹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체 에너지, 전기차, SOC, 바이오 이것들에 대해서는 대선 토론을 거쳐오면서 다시 한번 하긴 했죠. 예.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석유를 리뉴어블 에너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걸 인정했죠. 이번 토론에서도. 전기차, 예, 비슷하겠죠. SOC,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 스티뮬러스 플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트럼프 대통령 똑같죠. 예, 방위산업, 방산, 그 다음에 은행, 화석연료 에너지 관련주들이겠죠. 부정 섹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중국 관련주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거지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빠꾸거든요. 그냥 바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 직격 타격을 준다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후보가 친중파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중파는 아니에요. 어찌되었건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억제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1등인데 2등이 미친 듯이 따라와. 근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남들 다 비빌대는데 저 바이러스 퍼뜨렸다고 주장하는 중국이 굉장히 빨리 회복해서 GDP 성장률을 이끌어 올리니까 짜증나는 거죠. 예,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어찌되었건 중국은 큰일 났다로 보입니다. 부정 섹터를 보시면 이제 IT 성장주는 그 기업세를 원복하겠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대기업의 해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북 경협주, 왜냐하면 북한과 연극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또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카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생각해 보시죠. 예, 지금 뭐 누가 되느니 맞출 바에는 그냥 결과 나오고 나서 교통정리 되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55명입니다. 지역이 138명이에요. 재확산이 나오나 뭐 이런 또 뉴스가 군부를 떼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120명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죠. 근데 지금 좀 섹터를 보면 코로나 확진 관련주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코로나 확산을 대비해서 관련주를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게 아니고 뭐 재택근무라던가 그런 관련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가 불거져서 그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면 그 관련주들로 hedge를 할 예정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나중에 손절 처리하면 됩니다. 자, 지금 국내 확진자 수를 보시면 이쯤이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증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별로 안 좋죠. 코스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던 코스닥 종목 위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을 미친 듯이 팔고 있죠. 뭐 자기들이 매집했던 걸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전 저점을 안 깨고 내려가면 이게 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전 저점을 깨면 하락 지속이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3중 바닥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슈팅 나오면 음봉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됐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 한번 나중에 제대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무작정 장투하라는 말이 맞냐고 여쭤보십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존니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신데요. 무조건 장투해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중장기 투자는 이때까지 항상 옳았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스탠스는 중장기 투자잖아요. 단타는 그냥 단타나 단기 스윙은 리스크 해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봤을 때 반드시 성공했던 투자법이에요. 근데 저는 내공이 10년,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히스토리를 공부해 봤을 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흐름에 맞지 않는 종목들이 아니면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인데요. 자, 보시면 현재가가 62,200원이에요. 맞죠?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12년 동안의 차트인데요. 12년 내의 최저점이 8,150원이에요. 이게 액면 분할 가격입니다. 자, 액면 분할과 그다음 주식 분할에 대한 차이를 예전에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갔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액면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액면가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냐 없냐 차이예요. 액면가 밑으로는 유상증자를 못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액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다 무액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분할인 거예요. 액면 분할이 아니고 액면가가 없잖아요. 액면가가 없으니 액면 분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액면가에 관계없이 막 계속 주식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A 지점이 12년도예요. 이쯤이고 B 지점이 17년도 정도, 그다음에 C 지점이 15년도, 그리고 D 지점이 18년 후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2년 내 최저점 대비해서 7.4배 올랐습니다. 7배 올랐죠, 7배.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7배 올라갔다. 7배 올라갔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면. 자, A 지점, 8년 전입니다. A 지점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꺾이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당시엔 고점이죠.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고점에서 사면 어땠나? 2배 올랐습니다. 약 1.9배. 1.9배 올랐어요. 이때 대비해서. 자, 그리고 B 지점. 거의 슈팅 이후에 꼬꾸라지기 직전이죠. 자, 이때 샀으면 1.1배입니다. 좋게 해줘서 1.1배지 1.05배, 약 5% 올랐어요. 예, 현재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 5%가 올랐다. 이거 완전 손해본 겁니다. 자, C 지점. 5년 전이죠. 이때는 꼭 지점 찍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점이에요. 자, 이때 가지고 있었으면 2.8배, 약 3배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8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2배가 됐는데, 여기서 5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3배가 됐어요. 자, D 지점. 2년 전이죠. 2년 전, 이때 미중 무역 분쟁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대비 1.6배 올랐습니다. 3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제자리인데, 2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1.6배가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년 내에 어느 타이밍에 샀어도, 이때 말고요. 어느 타이밍에 샀어도 삼성전자는 상승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작정 장기 투자해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신경 쓰지 마라. 라는 말을 하셨다는데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대충 뭐 어차피 다 미국 그 주식 투자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그걸 보고 공부하셨겠죠, 그분도. 그러면 어느 지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사면 좋겠죠. 이전에도 더 낮은 가격이 있어요. 그때 샀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투가 맞는데 이왕 장투할 거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서 남자답게 시장가로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으면 추세가 형성돼 있구나. 이렇게 추세가 형성돼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추세에서 사지 말고 이 하락 추세에 오면 사자라고 해서 여기서 살 수 있겠고, 이 하락 추세 깨고 내려갔을 때 여기서 좀 많이 흔들리는구나 라고 여기서 살 수 있겠죠. 자, 이 추세 간단하게 추세 채널만 봤을 때도 이때는 안 살 겁니다. 아마 맞죠? 그러니까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때가 12년인데 이때가 15년입니다. 3년을 기다려야 돼요. 3년을 기다리면 매수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휠라 홀딩스 같은 것도 제가 2년 반 기다렸다 샀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4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다시 더러우니까, 이때쯤 되면 못 사요. 못 사요. 이때 가서 언론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살 수 있는 분위기인지. 아니라니까요. 예. 이때 미중무역 분쟁 터졌을 때 37,450원 못 삽니다. 못 사요. 미중무역 분쟁 터져서 미중이 뭐 서로 전쟁하니 많이 하고 있는데 못 사죠. 자, 이때 코로나 폭락 때 거래량 터졌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망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못 삽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이때까지 금융시장은 꼬꾸라진 적이 없다. 근데 몰라요. 나중에 금융시장이 완전 꼬꾸라져서 완전 투전판이 돼서 못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뭐 그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루비니처럼 뭐 I자 폭락이 온다 이런 빼빼한 소리나 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장투를 하되 좀 지켜보고 사자라는 겁니다. 이때는 살 수 없어요. 이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부근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4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24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가 상향 돌파하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런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을 보는 거는 240일, 480일, 그러니까 완전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굉장히 성장성이 좋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안 꺾이고 계속 왔죠. 그러니까 이 241선이 꺾이면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해요. 예.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돌파할 때 사면은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죠. 이 타이밍에 사면 나쁘지 않죠. 정말 늦었다. 이 타이밍에 사도 뭐 좀 그렇습니다. 이 타이밍 괜찮았죠. 이 타이밍 괜찮았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틀렸다. 예. 무작정 장투는 틀렸습니다. 합리적 가격에서 매수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예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배당이 있죠, 배당. 배당을 좀 고려해야 돼요. 저건 지금 배당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만 본 거잖아요. 배당을 고려하면 뭐 아까 1.1배가 아니고 한 1.2, 3배 되겠죠. 자, 현재 미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별 이슈가 없어요. 그 5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상원 통과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선거 이후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 끝나면 막 불복 사태, 막 이런, 머리 아파. 외신입니다. 지금 미증시 끝났겠네. 예,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다. 스티뮬러스 되돌아가게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1월 3일 프레지던셜 일렉션 대선이 끝나고 나서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홀드오프했다. 폴라이트 트럼프, 예의 발라진 트럼프를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파이널 디베이트, 마지막 TV 토론회였죠. 거기서 뭐 얘기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뭐 치고받고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용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자제들에 대해서 좀 윤리성을 계속 점검을 했고요. 그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 왜냐하면 경제는 코로나 말고는 경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바이든 후보도 한번 지난 토론 때 헛소리 한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공격하기 어렵고 좀 코로나 대처를 못해서 22만 명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계속 그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 유럽이 약간 와리가리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블 딥.
더블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유럽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확산세가 너무 심하죠. 화웨이가 아픔이 시작됐답니다.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대요. 화웨이가 거의 5년 평균 21% 성장했습니다. 굉장한 기업이죠. 5년 평균 21%면 이게 K거라는 건데요. CAGR. 21% 상승한다는 건 거의 신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신산업은 아니죠. 네트워크 강자였는데 거기다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그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화웨이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근데 지금 그거를 굴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굉장히 제재를 걸고 있다. 거기다 통신 장비에는 트로이 목마 같은 걸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우가 약간 부스트를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철진한 뉴스야. 예, 펠로시 그 하원 의원이 스티뮬러스 딜이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내신입니다. 미 FDA가 렘데시비르 정식 사용을 승인했답니다. 첫 코로나 치료제예요. 거의 우리나라에는 그 렘데시비르 관련주라고 해서 파미셀 그리고 맥스로텍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저는 맥스로텍은 로봇 관련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로봇 관련주 상승했죠. 진짜 어제 얘기하고 오늘 오르니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예, 이렇게 한 타이밍 시차가 늦습니다. 지금 좀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이제 좀 재료 소멸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파미셀을 오늘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예. 포스코 3분기 흑자 전환, 철강 생산, 판매량 회복. 포스코를 많이 사셨어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코는 언제 살지 보고 있다. 얘는 상승은 당연한 거고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저는 포스코를 못 샀습니다. 현대제철로 갈아탔다가 사려고 포스코를 안 사고 현대제철을 사려고 했는데 현대제철도 못 잡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닥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고 있다. 제가 개입니다 지금. 지붕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튼 포스코는 이제 3분기 흑자 전환은 예측을 했었는데 상승률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런 전망을 믿을 것 같냐 내가. 아무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전요원 없는 레벨 4 진짜 자율차가 내달부터 달린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 산하의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웨이모입니다. 여기서 이제 4레벨이 나온다네요. 5레벨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자율차가 이제 슬슬 조명을 받겠네요.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 진짜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망 속출에 국민 불안한데 질병청 독감 백신 접종 강행. 이게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로직을 말씀드리면 정부라는 로직 입장에서는 독감 백신을 접종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정치학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확산돼 있죠.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국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윈데믹이라고 했죠. 독감이 번져버린다면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킷을 이용해서 그 열이 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진단을 하고 있어요. 진단을 해서 확진자를 뽑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독감이 유행해 버리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모르는 거예요. 독감으로 증상이 왔는데 진단 킷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진단 킷을 썼는데 음성이 나와요. 이게 뭐요? 라고 했는데 독감인 거예요.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많이 접종하는 게 좋은 거라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무료 접종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거는. 단 지금 안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독감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맞게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감 이거 맞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버렸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은데도 코로나가 걱정되니까 독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놀랐는데 독감 때문에 더 놀란 거예요. 독감 안 되겠어. 나는 독감 주사 안 맞고 독감 주사는 몸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는 사람들이 맞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접종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계속 정부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감 관련주들은 아마 코로나랑 겹쳐있기 때문에 딱히 이슈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신옵시자가 약간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죠. 부동산 쭉쭉 오르는데 월급은 자산 불평등 갈수록 심화. 예, PKT 지수라.
예, 엥겔 지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PKT 지수가 굉장히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거 보면 그냥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예, 부동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풀렸다고 해서 우리 월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자본시장에서는 자산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독일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독일은 진짜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지금 오늘 내일 하죠. 예,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뭐 별 이슈가 없었고요. 코세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까지는 별다른 이슈는 없다.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시간외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떨어졌고 코스피는 올랐어요. 시간외에서 올랐고 개인이 코스피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동학 개미 군단이 코스피에서 퇴각하고 있습니다. 퇴각. 근데 투자자 예탁금 늘고 있어요. 퇴각해서 투자자 예탁금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 그냥 완전 찾아버리고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더해서 그냥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현자분, 이제 한 분이죠. 보고 계신 분은 한 분이고, 저 있으면 현자님이랑 저 두 명인데 그냥 둘이 더하면 2가 되는 거예요.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예탁금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돈인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비교해보면 코스닥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같은 흐름을 보인 것 같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단타 치면 물리기 좋은 상황이다 라는 게 보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또 코스피는 엄청 샀는데 코스닥 계속 팔았어요. 코스닥 계속 파는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 등이 지금 코스닥을 굉장히 팔고 있고요. 그 반면 코스피는 또 샀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기관의 흐름은 연기금이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이고요. 외국인은 거의 관망세였는데도 샀어요. 샀고 코스닥을 오랜만에 샀어요. 마지막에 샀습니다. 떨어질 때 좀 받아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팔고 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였다라는 거고요. 상한가 종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코스닥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긴 합니다. 조심해야 되긴 하고요. 신용융자가 좀 줄고 있는 거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신용융자가 좀 줄고 있는 건 좋아요. 자,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가 보시면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미대선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냥 뜨뜻미지근한 거죠. 끝났구나. 아, 이제 대선 다가오네. 조심하자. 약간 몸살이고 있는 겁니다. MSCI 펀드 지수는 좀 상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120원대로 들어왔습니다. 환율의 수직 하락이 보이네요, 지금. 이번 주차 영상 때 환율 추이 보시면 이제 우리 현자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던 그 글로벌 매크로의 경제 흐름이 맞았다.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옳았고 이제 앞으로 이 환율이 떨어진 게 코스피에 반영되는 일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코스피는 상승할 거다로 보입니다. 지금 WTI 컨트랙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나 떨어졌어요. 구리도 지금 기술적 조정으로 보이고요. 금은 이제 뭐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약간은 좀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